299페이지. 자, 등기기관과 설비. 이렇게 돼 있네요, 제목이. 등기기관,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설비, 그럼 이제 등기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이제 등기소. 등기소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아무 등기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할 등기소. 그리고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 한다. 지방법원과 소속 지원이 관할 영내 등기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등기국, 등기과,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도 등기소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 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명칭의 등기소뿐만이 아니라 무슨 구리등기소, 시흥등기소, 이것도 등기소가 되지만 우리가 법원에 가시면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1층에 등기과 이런 데 있죠. 등기계 이런 데가 있다고. 거기도 뭐가 된다. 거기도 등기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입니다. 무슨 법원? 지방법원 소속. 자, 넘기세요. 자, 등기소 관할은 이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쭉 넘기십시오. 넘기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등기소 있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등기관. 202페이지에 등기관. 자, 등기관이라고 하는 자는 등기 공무원 중에서 자기 책임하에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은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이고요. 그래서 등기관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합니다. 자, 1번. 의회. 등기관이란 누가?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을 받았지. 지방법원장 동그라미 칠게요. 아까 등기소가 어디 소속? 지방법원 소속이니까 등기관은 누가 지정한다? 지방법원장. 그래서 기출문제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X.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쭉 넘기시고. 자, 4번에 보시면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이 있죠.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이건 뭐냐면 등기 204페이지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그리고 등기관하고 등기 신청인이 너무 가까운 사이면 부정할 수도 있죠. 등기해달라고, 등기는 누가 해주는데? 등기관이 해주는데 등기해달라고 하는 신청인하고 등기관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면 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 느낌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척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제한 사유인데 2번에 등기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 자,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이 신청일 때에는 등기하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자로서 이 제축사에 해당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다.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면 제한이 있대요? 자기 거. 등기관이 자기 물건 하는 거죠. 자기 거. 등기관 자기 거.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의 친족. 등기관하고 사촌의 친족이 신청할 때는 몇 명을 참여시켜서 해라. 2명 이상을 참여시켜서 등기하라. 이런 말 뜻입니다. 일종의 이 등기가 진짜다라고 하는 보증인을 세우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참여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적용된단 말 있죠. 끝난 후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닌데 그냥 여담으로 그냥 여러분 너무 처음 공부하시는데 또 어려워하시니까 옛날 기출 문제인데 요새는 이런 문제 없는데요. 옛날 기출 문제인데 다음 중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음 중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몸으로 문제는 이해되셨죠? 업무 처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1번 조부 제한이에요.
조부. 몇 촌? 자, 조부. 할아버지. 자, 2번. 백부. 3번. 진력. 4번. 당숙. 이런 문제였어요. 이건 등기법 문제라기보다는 무슨 문제예요? 촌수 문제죠. 네? 지금 몇 촌 이내, 4촌 이내 친족이면 제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4촌 이내 친족. 촌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꼭 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식으로, 우리 알고 계신 거. 큰아버지 백부. 큰아버지, 아버지 형이요. 아버지 형, 큰아버지는 저하고 몇 촌? 네? 3촌이지, 3촌. 네. 촌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선조에 대한 촌수의 합계예요. 부모 자식 간은 1촌이죠. 부모 자식 간은 1촌이에요. 제 형제는 2촌이죠. 아버지가 같나? 제 동생하고 제 동생의 아버지하고 저의 아버지가 같냐고. 그러면 1촌 더하니까 2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는 몇 촌인 거예요? 2촌이죠. 큰아버지의 아버지가 저의 할아버지죠. 큰아버지의 아버지가 저의 할아버지잖아요. 그 큰아버지의 아버지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큰아버지의 아버지니까 1촌, 저의 할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2촌이잖아요. 그럼 합치면 몇이 돼요? 3촌. 그래서 큰아버지하고 저는 3촌 관계인 거죠. 그죠? 촌수 그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큰아버지 자식이면 저하고 몇 촌? 4촌이잖아요. 4촌.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큰아버지의 아들의 아들하고 제 아들하고는 5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죠? 네. 5촌이 뭐죠? 5촌 아저씨를 당숙이라고 하죠. 5촌 당숙이라고 하잖아요. 답이 당숙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문제, 지금 그런 문제 없는데, 네. 자, 장모. 제한사회에 해당합니까? 장모. 네? 장모. 지금 그냥 상식으로, 지금 상식 시간이다. 너무 또 힘들어 하시니까. 장모.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1촌.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는 무촌, 배우자 사람 무촌이죠? 예, 그럼 제 배우자하고 저는 동급 같은 거고, 한 몸이야. 그럼 제 배우자의 엄마니까 1촌이잖아요. 그럼 저하고도 1촌이에요. 예. 시아버지 1촌이라고. 예. 남 아니라고. 남 아니라고요. 4촌. 자, 204페이지. 자기,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4촌. 이제 촌은 아셨잖아. 예. 촌은 4촌이네 뭐라고요? 친족. 친족이 뭐예요? 친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친족은 두 종류가 있어요. 혈족하고 인척. 이게 민법에 나온 얘기인데 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시험에 공부는 안 하시죠? 안 하는데 민법에 친족 상소편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민법에 있는 건데 민법을 다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민법의 전부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만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민법에 친족편에 보면은 친족이라 함은 혈족과 인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혈족은 말 그대로 피를 나누는 사이가 뭐가 되고 혈족이고 인척은 결혼하면은 친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은 뭐하고 뭐가 혈족도 친족이고 인척도 친족이에요. 그럼 장인 장모는 인척이 되는 거예요. 혈족은 아닌데 인척이니까 뭐가 돼? 친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친족 관계가 끝날 수 있나? 친족 관계가 끝나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혼하면은 인척이 아니잖아요. 이혼하게 되면 이제 뭐가 아니게 되는 거고 친족이 아니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자, 등기에 관한 장부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시험용으로. 자, 우리 부동산 등기부는 두 종류가 있죠. 등기는 어디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등기 공부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니까 어느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부동산 등기부. 선박 등기는 무슨 뜻이었죠? 선박 등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선박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임목 등기는 무슨 뜻이었죠? 임목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등기부가 다 따로따로 있다고. 법인 등기는? 법인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법인 등기 그런다고요? 우린 무슨 등기? 부동산 등기는 무슨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등기부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다.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2종으로 나눕니다. 자, 맨 밑에 종류. 205페이지 종류.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2종으로 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역은 우리 그냥 지난번에 간단하게 보신 거. 지금 현재는 종이 등기부가 아니다. 현재는 전산 등기부다. 예,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파란 3번에 등기부의 편성. 현재 등기는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씩 등기 기록을 둔다. 기억나시나요? 1 부동산, 1 등기 기록 원칙. 자, 여기는 이제 시험 잘 나오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씩 등기록이 있는 게 원칙이다. 이게 1 부동산, 1 등기록 원칙. 그럼 이때 이 부동산은 뭘 말하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토지라고 하는 건 단위가 뭐다? 1필. 필이라고 표현했죠? 건물은 개. 그래서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조문이라고요. 자, 밑줄 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왼쪽 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둘째 줄을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찾으셨습니까?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자, 밑줄 치세요. 밑줄 치면서 읽을까요?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 한다? 1 부동산, 1 등기록 원칙이에요. 이게 조문에 있대요. 가로 등기법 몇 조? 제 15조 1항 본문 조문이에요. 1 부동산, 1 등기록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맨 위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1 부동산 1 등기록의 예외. 자, 1번. 1통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통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자, 전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한다. 자, 전부에다 동그라미 치셨죠? 자, 구분 건물은요. 자, 우리빌라 어떤 동네 우리빌라라고 있는데요. 우리빌라 가동이에요. 가동인데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있다고 할게요. 가운데 계단은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소유권이 4개라고 할게요. 소유권이 몇 개? 4개. 101호 소유권, 102호 소유권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그러면 이 건물은 몇 동의 건물이죠? 한 동의 건물이에요. 건물. 자, 몇 개의 건물이죠? 몇 개? 4개. 그래서 동이라고 하는 단위하고 건물을 셀 때 개라고 하는 단위는 다른 의미라고. 그래서 동이라고 건물이 한 동이다, 두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개수예요. 우리가 가동 한 동 있다고 그러죠? 한 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건물이 몇 개 있느냐라는 말은 소유권 개수를 말해요. 소유권이 몇 개 있죠? 4개 있잖아요. 이건 몇 개의 건물? 4개의 건물. 몇 동인데? 한 동인데 4개의 건물. 여러분들 101호하고 102호를 매매했어요. 중개하셨어. 그럼 몇 개 중개한 거야? 101호도 팔고 102호도 팔았다니까 2개 한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 개수에 따라서 건물 개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한다고. 구분 건물. 그래서 구분이라는 말의 뜻은 물리적으로는 하나인데요. 물리적으로 하나인데 법적으로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해요.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구분. 그럼 이 건물은 구분 건물? 1동의 건물을 구분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세요. 일단은 이 전체, 이 가동 전체를 표시해주는 표지부가 있어요. 그럼 전체 건물을 표현할 때 1동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전체 건물은 뭐라고 표현한다? 1동 건물. 그럼 1동의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101호, 102호 이런 부분을 전유 부분 건물이라고 그래요. 용어니까 익히세요. 101호, 102호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한다? 전유 부분 건물. 그럼 몇 개의 전유 부분이 있죠? 4개가 있어요. 그럼 101호, 101호에 대해서 101호 면적 이런 거 나오는 표제부가 있고 101호의 소유자가 나오는 갑구 101호의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죠. 전세권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구가 있어요. 그럼 201호에 대해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갑구 을구 있고 102호 201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202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요 빌라 건물은 등기 기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럼 이 빌라는 몇 개의 등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몇 개의 등기 기록? 전부를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합니다. 무엇을? 전부를. 이게 단서 조문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맨 위에 오른쪽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즉 이건가요? 1동의 건물을 구분했냐고. 1동의 건물을 구분했냐고요. 소유권 여러 개 나눴잖아요.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무엇에 대하여? 전부에 대하여.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전부에 대하여 몇 개의 등기록?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은 몇 개의 건물인데? 4개의 건물이죠. 4개면 원래 원칙이 뭐였죠? 원칙은 한 개의 건물에 한 개씩 등기록이 있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4개의 건물이면 원래는 뭐라고 그래야 돼? 4개의 등기록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분 건물은 건물이 여러 개인데 등기록은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단서에 있는 거죠. 아까 15조이랑 본문이 왼쪽에 있었고 왼쪽에 아까 밑에 왼쪽 페이지 밑에 밑줄 치는데 다시 읽어보시면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록을 둔다. 이게 조문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법. 그 가로 안에 있잖아요. 법. 15조이랑 본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5조이랑 본문 조문이고 오른쪽에 맨 위에 아까 비추신 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한다. 이 조문은 15조 1항 단서 조문이라고. 단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 하셨나? 조문에서요.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칙이죠. 본문에 뭐뭐로 한다. 다만 뭐뭐다. 다만 단서는 예외잖아요. 그래서 1부동산 1등기는 원칙에 본문의 원칙이고 단서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고. 1부동 1등 원칙에 예외 있습니다. 무슨 건물이 그렇다고요? 구분 건물은 예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 단어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전부에 대하여.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전부에 대하여 몇 개의 등기록?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합니다. 자, 자주 보세요. 거의 외워요, 이건. 그냥 외웁니다. 예, 그래서 그 전부 동그라미 친 자리에 거기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라고. 그 동그라미 그 자리에다가 각 전유 부분마다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한다. X. 각 구분 건물마다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한다. X라고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한 개의 등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한 개의 등기록은 표제부 하나? 보통 한 개의 등기록이 표제부가 하나 있고 갑구